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10월 2일 부산 목요경주 이승엽의 핵심 체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처음으로 목요일날 부산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추석 연휴가 일요일날 겹치는 바람에 하루씩 땡겨졌고요. 출전 두수도 확실히 좀 더 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편성이 조금 까다로운 편성이 많습니다. 까다롭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강축으로 팔리는, 강축이 있는 그런 편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마 접전이든지 아니면 출전마 대부분 간의 접전이든지 접전 양상의 경주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배당이 뻥 터지고 이런 경주들이 연이어서 발생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혼전도는 제법 많이 높은 그런 하루입니다. 아무래도 연휴 전, 한 주 휴장을 하기 전 경마일이기 때문에 각 마방에서도 아무래도 총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경주 추천경주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경주는 4경주부터 시작합니다. 분할이 된 경주죠. 혼합 4등급 1800m, 그리고 6경주 국내산 4등급 1600m, 그리고 마지막 8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 이 3개 경주를 금요일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추천 경주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전체적인 적중 내역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시작하는 1경주부터 다소 좀 접전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뚜렷하게 전력이 앞선 말은 없는 편성입니다.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이 4번 판타스틱 이글, 그리고 7번 화이트 플레어, 거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포트모어라든지 11번 최강 루이스,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말들인데요. 일단 앞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을 좀 꼽아보자면 3번 태양의 불빛을 필두로 6번 세네일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11번, 이런 말들이 선두권, 초반에 앞선 선행선의권을 이끌 수 있는 말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확고한 전력을 지닌 말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11번 최강 루이스가 지난번에 앞에 가서 한 바퀴 끝까지 버티기를 성공하면서 2착으로 입상을 했죠. 막판에 덜미를 잡히면서 2착을 하긴 했는데, 얘가 좀 안쪽이었으면 아마 11번 최강 루이스를 제가 축으로 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외곽입니다. 안쪽에 비슷비슷한 순발력을 지닌 말들이 많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주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4번 판타스틱 이글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스피드는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반면에 뒷심은 괜찮은 말이죠. 뒷심은 지난번 경주 때도 후미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주행심사 때도 초반 스피드는 좋지가 못했지만 자세도 괜찮았고, 그리고 종반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던 말입니다. 자, 앞서 제가 앞선이 확고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걸 감안하자면 판타스틱 이글이 초반은 그렇게 빠르지 못하더라도 직선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만한 그런 편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훈련도 역시 잘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상대적으로 초반은 느리지만 뒷심이 좋은 4번 판타스틱 이글을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고, 4를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 외 나머지 말들, 인기마 중에서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말들이죠. 전개를 잘 풀어나가면 될 수 있는 말들이고, 나머지 말들 중에 복병 한 마리를 더 살펴보자면 6번 세네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사실 이현종 기수가 초반이 그렇게 썩 출발이 매끄럽게 잘 나오는 기수는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끔가다 한 번씩 또 잘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선두권 공략에 성공을 한다면 훈련은 나름 괜찮기 때문에, 물론 뭐 악벽도 있고 코너링이 좀 안 좋다는 악벽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안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복병으로 6번 세네이를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4번 판타스틱 이글을 중심으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보면 강축은 없는 편성이에요. 1경주와 좀 비슷한 양상인데, 일단 6번 월드 블루핑캣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고요. 거기에 뭐 8번 오너 챔프 팔릴 거고, 7번 미스 스나이퍼하고 10번 희망담비, 뭐 이런 말들이 아마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말들이 될 것 같아요. 6번 월드 블루핑캣은 3전 만에 첫 입상을 했죠. 최은경 기수가 데뷔전부터 타서 3번을 탔는데 실전을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걸음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직전에 중하위권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추입을 하면서 2착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기수 교체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거기에 뭐 훈련도 그냥 무난합니다. 뭐 특별하게 아주 더 좋아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뭐 뒤에서 따라갈 일도 없어 보이고 일단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말은 7번 미스 스나이퍼인데요. 미스 스나이퍼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3전을 뛴 말입니다. 얘도 지난번에 첫 입상을 할 뻔했죠. 초반에 선행을 나갔습니다. 초반에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지만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선행을 나갔고, 직선에서 끝까지 버티는 듯 보였습니다만은 막판 다 와서 덜미를 잡히면서 3착을 했던 말인데요. 자, 이번 경주를 보면 빠른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번 미스 스나이퍼 있고요. 외곽에 10번 희망담비. 그리고 뭐 더 보자면 안쪽 게이트 2점 있는 1번 파이널 어택, 방금 말씀드렸던 6번 월드 블루핑캣,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7번 미스 스나이퍼가 지난번 박재희 기수 기승했다가 이번에 서승우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서승우 기수가 데뷔전도 타고 이전째도 탔죠. 근데 두 번 모두 다 빠르게 앞선에 붙지는 못했어요. 특히 이전째는 초반에 다리를 들고 나와서 그 이후에 착지 불량까지 하면서 뭐 빠르게 붙을 수가 없는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선행입니다. 7번이 미스 스나이퍼가 이번 경주는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뒤에서 뒷심을 보이면서 뭐 확고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성입니다. 이번에는 7번 미스 스나이퍼가 저는 충분히 버틴다, 버티기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미스 스나이퍼를 좀 더 좋게 보고 공략하는 경주이고요. 나머지 뭐 인기마들도 다 도전 가능합니다. 거기에 좀 상대적으로 덜 팔리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1번 파이널 어택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배당은 있을 것 같아요.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서 초반 전개 잘 풀어나가면 이번에는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상대적으로 7번 미스 스나이퍼의 선행을 좀 더 기대하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고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죠.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이번 디러블리킹이 앞선 경주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충막감으로 팔리는 말이고, 그리고 게이트 2점 있는 1번 스투카 팔릴 것 같고요. 4번 남의 매직도 조금은 팔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9번 팬텀킹이라든지 10번 석세스 카우, 12번 레전드 히트, 요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기를 모으는 그런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디러블리킹을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41주 만에 출전을 했었죠. 41주 만에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평골절로 인해서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던 말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나름 잘 소화를 해내고 출전을 했었던 경주였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이번 디러블리킹을 충마로 추천드렸던 기억도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거리가 1400으로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기본적인 뚝심이 있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뭐 크게 이기진 못했지만 종반 뚝심을 보이면서 2착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늘어난 거리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뭐 훈련도 문제 없고요. 2번 디러블리킹은 상대적으로 좀 더 낫다.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이제 남은 한 자리가 문제입니다. 안쪽에 있는 1번 스투카가 아무래도 앞에 갈 가능성이 높죠.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말이 1번 스투카하고 외곽에 있는 9번 팬텀킹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빨라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말이 2번 디러블리킹이나 외곽에 있는 10번, 11번, 그리고 뭐 12번까지 이런 말들이 이제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말들인데 안쪽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투카가 선행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안 봐줄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외곽에 이제 10번 석세스 카우나 뭐 12번 레전드 히트 이런 말들도 팔릴 텐데 사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한 자리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확고하게 이놈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편성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말들도 가능성은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조금만 뭐 전개가 꼬이고 이러면 터질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마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기마 싸움으로 확고하게 끝날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2번 디러블킹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현장 상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잘 살피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분할이 된 경주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산 5등급 말들도 떨어진 말들이 뭐 많이 여기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말들이 많아요. 2번 아리온의 빛, 그리고 4번 남도 1등, 거기에 뭐 6번 트리플 J나 7번 배다리 보석 이런 말들이 다 국내산 5등급 말들인데 점핑한 말들이고 전력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목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하는 경주인데요. 일단 3번 아스틴 마린이 강축으로 아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액면이 가장 좋죠. 지난번에 탐착을 했지만 착차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직직전 경주 1800m 2착으로 입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혀있는 측면도 있어요. 인기가. 왜냐하면 상대말 나머지 말들이 정말 뭐 별로 봐줄 게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아스틴 마린이 과하게 잡혀있는 측면은 있긴 하지만 이번 편성을 잘 살펴보면 일단 빠른 말이 전무합니다.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선 싸움에서 순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편성으로 봐야 되는데 아스틴 마린이 뚝심 싸움하면 여기서 뭐 밀릴 만한 말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3번 아스틴 마린을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하는 경주고요. 뭐 여러 말이 조금씩 팔릴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10번 챔프고도 많이 잡힐 것 같고 거기에 12번 세강라이트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9번 질주열정 이런 말들이 조금씩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인기말 중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말이 9번 질주열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빠른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빠른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9번 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전개를 상당히 편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은 말이 9번 질주열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좀 노리는 말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안 팔리는 복병을 노리고 있습니다. 인기도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상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도 좀 만만한 편성이고요. 충분히 한 자리를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4경주는 3번 아스틴 마린은 인정을 하고 공략하는 경주인데 후차권에 복병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목요일 첫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7번 파워스톤 일단 인기마로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12번 토암산태양도 역시 인기마로 팔릴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마리가 좀 더 강력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개인적으로는 12번 토암산태양을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면서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뭐 14번을 뛰면서 입상을 5번 했는데 우승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번 경주도 보면 아주 빠른 말이 많지가 않아요. 두 마리 정도 보이는데요. 6번 로맨스 블루하고 2번 다이아나이트. 얘네들이 선두권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말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외곽이라고는 하지만 토암산태양이 제가 보기에는 전개를 잘못 풀어나갈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뭐 상태도 이상 없고요. 종반 뚝심 싸움이라면 12번 토암산태양이 최근처럼 얘네 나가고 나면 선입권 붙을 수 있는 그런 전개로 보고 있고, 직선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12번 토암산태양을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상대마로 7번 파워스톤도 빼기는 어렵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말이고요. 지난번 승급전 1400m 첫 도전에서 주춤거리면서 나와서 호미에서 따라가다가 추입을 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너무 늦었죠. 자, 이번에는 1600으로 거리를 좀 더 늘려서 나오는데요. 뭐 늘어난 거리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훈련도 이상 없이 잘 소화를 하고 나온다는 점에서 7번 파워스톤도 봐야겠고요. 그 외 나머지 말들 중에는 안쪽에서 기습적으로 선행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선행을 못 가더라도 편하게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는 2번 다이아나이트, 거기에 뭐 4번 희망군주, 이런 말들이 도전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주는 12번 토암산태양을 축으로 놓고 뭐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터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12번을 놓고 가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고요. 모두 12마리가 출전했고, 자, 목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라운더 마스커가 다시 한번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요. 저도 6번 라운더 마스커 인정을 합니다. 58로 부중이 여전히 높은 점은 좀 부담이긴 한데, 라운더 마스커 같은 경우 뭐 500kg이 훌쩍 넘는 큰 체구를 지닌 말이고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난번에 일단 출발부터 좀 좋지가 못했죠. 출발도 별로 안 좋았고 그 바람에 앞선에 붙기는 했습니다만은 무리하고 앞선에 붙었죠. 그 이후에도 계속 경합을 하면서 계속 무리합니다. 이렇게 58 달고 출발도 안 좋은데 이후에 무리하면서 앞선에 붙었고 경합까지 하면 버틸 수 있는 말이 정말 뭐 정상급 능력마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무너졌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58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출발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능력상으로는 여기서 제일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훈련도 잘 하고 나옵니다. 전력도 충분히 잘 재정비를 하고 나온다는 점에서 6번 라운더 마스커를 저는 제일 좋게 보면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남은 한 자리가 굉장히 접전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다 팔릴 것 같은데 5번 라이트 챔프도 팔릴 거고, 거기에 뭐 7번 캉캉스텝, 8번 플루토, 9번 메이크 잇 베터, 10번 트리플 시나, 이런 말들이 뭐 다 팔릴 거예요. 아마 조금씩은 큰 차이 없이 팔릴 것 같은데, 요런 말들도 물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안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6번 라운더 마스커가 충마로 팔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3, 40배 이런 배당을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라운더 마스커가 부러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부러지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나머지 말들 중에 최대한 압축을 잘 해야 되고, 저는 2방 내지 3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번 라운더 마스커를 축으로 압축해서 공략하는 경주로 목요일 두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면
일단 강축으로 팔리는 말은 없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두 마리가 좀 강하게 팔리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4번 간니케 팔릴 거고 6번 탐라스퍼가 팔릴 겁니다. 두 마리가 좀 더 강하게 팔릴 거고 안쪽에 있는 1번 플래시파크 거기에 뭐 직전 입상했던 9번 카우라인 뭐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팔리긴 할 텐데 이런 말들이 전력상으로 확고하게 앞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들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저는 6번 탐라스퍼를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탐라스퍼가 최근에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했죠. 5등급에서 우승하고 승급하고 나서 4등급 올라와서 3번은 물론 뭐 순위권 4, 5위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입상은 못했단 말입니다. 그동안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도 못했었단 말인데 직전부터 말은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직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말인데요. 기대대로 직선에서도 잘 뛰면서 뭐 중선위권 정도 그 정도 따라가다가 종반 끈기를 보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딱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상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 탐라스퍼가 이번에도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번 탐라스퍼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경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남은 한 자리가 조금 애매합니다. 플래시파크 같은 경우가 지난번 승급전에서 초반에 뭐 출발이 오락가락하죠. 얘는 초반에 잘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주춤거리고 막 그렇게 못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게이트 2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안 봐주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간니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승급전 3착을 하면서 11번 게이트에서 잘 뛰긴 했는데 전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에 그렇게 차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현장에서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9번 카우라인이 지난번 후미에서 따라가다가 추입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약간은 좀 어부지리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선이 그렇게 뭐 편하게 갔던 경주도 아니었고 그런 측면에서는 얘도 과신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고 나머지 말들 중에 뭔가 좀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말이 있냐? 그렇지도 않은 편성입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6번 이번에도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6번 탐라스퍼가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한 자리는 현장에서 현장 상태까지 잘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편성이고요. 자, 목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일단 1번 금화 에미넌트를 비롯해서 5번 벌마킹도 팔릴 거고 승급전인 6번 원더풀 존스, 7번 브루크 킹맨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기를 모을 그럴 경주인데요. 제가 축마로 보는 말은 7번 브루크 킹맨입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렸던 말이죠. 멀로 기수가 승급전도 아니었고 직직전 7월 20일 날 경주 점핑 출전을 해서 8번 게이트에서 4열에서 굉장히 무리한 경주 운영을 하다가 4코너에서 선행을 뺏어나가고 직선에서도 끈기를 보이면서 2착으로 입상을 했던 그런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이 실질적인 승급전이었는데 인기 1위로 팔린 겁니다. 근데 출발부터 안 좋으면서 망했죠. 거기에 내측으로 들어갑니다. 브루크 킹맨 같은 경우 내측에 갇혔을 때보다는 그래도 모래 안 맞고 뛸 때가 훨씬 잘 뛰는 말이에요. 내측으로 들어간 거 자체가 패착이 돼버렸죠. 이제 외국인 기수들이 이런 일이 많은데 멀로 기수는 특히 좀 말을 곱게 타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뭐 내측에 자리가 보이면 잘 들어갑니다. 근데 브루크 킹맨에게는 안 좋은 선택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실바 기수로 교체하고 나오는데 뭐 상태는 여전히 좋습니다. 상태는 이상 없고요. 출발만 정상적으로 나와서 앞선 선위권 정도만 붙어줘도 저는 직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7번 브루크 킹맨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차권 일단 인기마들 중에서도 옥석을 잘 골라야 되는 경주입니다.
저는 한 마리 정도는 아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말들 중에 복병 한 마리만 더해서 공략하는 목요일 세 번째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브루크 킹맨을 축으로 공략하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요일 8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 잘 살려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물론 토요 경마도 남아있긴 하지만 목요일부터 좋은 모습, 그리고 토요일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는 토요 핵심 체크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